주사 수술은 간단한 거겠지? 큰 문제가 없는 거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주사 이후 이런 야매 시술을 받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낭만 닥터 김원장? 착한 닥터 이원장입니다. 알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술을 받은 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찾아와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제 경험적으로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정화가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활동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사이모란 표현은 요번에 이슈되면서 들어봤던 것 같고 그냥 야매주사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 옛날에 선풍기 아줌마 이런 거 그죠. 많이 나왔죠. 맞아요. 어디서 어떤 제품을 구했는지 자기 얼굴에 넣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는 미용실에서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가장 큰 걱정은 보통 주사라는 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주사 시술을 한다는 거는 소독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무균 상태의 어떤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 의료인은 작은 디테일 같은 거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주사 시술, 필러 시술을 할 때 대충 닦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걸로 인한 염증, 2차적인 감염,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걱정이 되고 두 번째로 시술이 잘 끝났으면 다행이겠지만 어떤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 처리할지 모르다 보니 뒤늦게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가장 큰 걱정이죠. 필러 시술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신경 쓰이는 거는 혈관 합병증인데요. 얼굴에서 장기로 가는 혈관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눈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혈관이 뻗어 있는 특별한 피부 그거에 대한 합병증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시술을 하면서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으면 뒤에 오는 합병증은 굉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눈 주변이나 코라든가 이마 같은 경우에 주사 수술을 할 때 안구로 혈관을 막는다든지 했을 때는 즉각적인 처치가 되지 않으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조심해야 될 것들을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사 수술은 간단한 거겠지? 큰 문제가 없는 거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주사 이후 이런 야매 시술을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사 시술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요즘 홈케어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물세라 계열, 초음파 계열, 하이프 계열의 장비들, 써마지 같은 RF 계열, 고주파 계열의 장비들 굉장히 많이 있죠. 출력을 많이 낮추고 크게 위험성이 없는 홈케어들을 집에서 사용하는 거야 전혀 문제가 없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원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의료 장비를 사용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사용을 좀 잘못한다든가 과한 에너지를 쏜다든가 엉뚱한 데 쏜다든가 하면 신경에 대한 합병증, 열이 과하게 들어가면서 생기는 화상도 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고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의료장비를 사용한다는 거는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 병원 내에서만 원래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렴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프라이버시? 병원을 들락날락하면 직원들도 볼 거고 다른 환자들도 보고 하니까 집으로 불러서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추측일 뿐이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말기암 환자라든가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병원으로 내원하기 어려운 경우에 환자 요청이 있었을 때 같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방문 진료를 특히 미용 때문에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재료들을 다 챙겨서 어디까지 가는 일도 없지만 가서 시술하는 거는 깨끗한 소독 환경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라면 병원으로 오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향정신성 약물이거든요. 식욕을 떨어뜨리고 하는 약들 자체가 항우울제 이런 거랑 관련된 약들이기 때문에 대리 처방이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자칫하면 환자가 이 병원에서 얼마큼 처방받고 딴 병원에서 또 처방받고 하면 과량 복용을 한다든가 딴 사람한테 약을 팔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엄격하게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좋다 좋다의 개념보다는 식욕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류 자체가 향정신성 쪽에 관련된 약물이거든요. 이유 없이 과량 복용한다든가 마음대로 내가 용량을 조절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주사 같은 거나 레이저 같은 걸 통해서 장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살을 빼겠다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식욕을 떨어뜨리는 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하면 BMI라고 해서 체지방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서 맞을 때만 원래 처방하게 되어 있죠. 약물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하시고요. 그걸로도 도저히 안 돼서 적당히 한 부위 정도 좀 도움받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저희 병원에 쏙쏙주사라고 지방분해 주사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해부학적인 걸 제대로 알고 하시는 건 아닐 거고 옆에서 그냥 보고 하는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예를 들어 이마보토스를 많이 놓는데 그런 거 놓을 때도 위치라든가 깊이를 생각하면서 놓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보토스를 막 놓다 보면 눈썹이 아래로 뚝 떨어져서 눈이 다 덮여서 눈뜨기 무겁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스킨보톡스 주변에서 많이 봤으니 나도 한번 놔봐야지 하고 만약에 논다 입이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입 주변에 근육이 뭐 당기는 근육 밑으로 내리는 근육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고민 없이 그냥 옆에서 보고 따라하듯이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어때서 어떻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많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미용 치장의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집 앞을 나가면 굉장히 많이 있고 실력 좋으신 분이 너무 많으신데 어둠의 경로를 찾아서 의료인이 아닌 분들한테 맞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법이란 말을 괜히 붙인 게 아니겠죠. 잘못된 시술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상 제한을 두는 거고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의료행위라는 것 자체가 고난도의 행위이기도 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인체에 커다란 위해를 주기 때문에 의사들이 트레이닝을 받고 수련을 하고 그래서 이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불법 시술은 약간의 금전적인 이유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낭만 닥터 김원장 착한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